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조금 전 국회에서 저희 연합뉴스TV 국회 출입기자랑 만나서 당선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를 했는데요. 국회로 가서 그 내용을 들어보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새 원내대표를 뽑는 당선자 총회가 방금 전 끝났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됐는데요.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어려운 시기에 큰 역할을 맡게 되셨어요. 이번 원내대표는 당 내 문제뿐만 아니라 21대 국회를 여는 원내대표인데 원구성이나 여러 가지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좀 소감 그리고 어떤 각오이신지 짤막하게 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선의 기쁨보다는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 앞에서 겨우 미래한국당과 합치더라도 개헌 저지선을 넘은 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참으로 막막함과 중책감을 많이 느낍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과의 협상뿐만 아니라 저희들 지도부 구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미래한국당과의 통합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당 재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좀 무거운 마음도 있으시다고 했어요. 예. 근데 좀 그래도 과반 득표를 하셨는데 예. 새로운 당선자들 어떤 점, 대표님 어떤 점이 좀 마음을 움직였다고 보시는지. 권영세 후보도 훌륭하시지만은 국회를 8년 비웠던 것 때문에 아마 마음이 잘 가지 않았는 거 아닌가 싶고 저는 18대 국회 개원 협상, 그다음에 세월호 관련 법 협상, 공무원 연금법 협상, 민주당과 여러 차례 협상을 해봤던 경험을 아마 사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협상력이 많이 이제 좌우를 했다. 예,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워낙 협상력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점을 좀 보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당내 문제 얘기부터 먼저 나눠볼게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무래도 예상하시겠지만 김종인 비대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전수조사에서는 많은 당선자들 그리고 의원들이 찬성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왔지만 좀 반발도 있고 또 자강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끊이지가 않고 있어요. 좀 어떤 방향이 맞다고 보시는지 또 그 방향으로 좀 가기 위해서 좀 어떤 방식으로 총의를 모으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이제 전국위원회는 통과된 상태고 다만 당헌 개정이 되지 않아서 8월 말까지라면 하시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어서 그렇죠. 우리 당선인들과 그다음에 비대위원장 내정자 사이에서 어느 정도 기한이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제가 조율해 보겠습니다. 그럼 기한 문제를 조율을 해보시고 예. 또 당내 반발이나 좀 다른 목소리들은 좀 어떻게 의견을 근데 취합하실까요? 오늘 제가 이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의 의사결정 과정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되면 서로 좀 한 목소리를 내는 풍토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다수의 의사로 결정되면 따라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또 총선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까 토론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좀 통합당이 총선에서 잘한 점은 무엇인지 또 하지만 이제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패배 원인 한 가지 꼽자면 또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총선에서 잘했다면 이렇게 참패를 했겠습니까? 선거에 지면 진 이유가 수백 가지도 더 된다고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처절한 집권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 집권 의지라 하면 국민들로부터 마음을 사서 인정받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전 준비도 부족했고 공천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민심을 사는데도 실패했고 한 것들이 모두 집권 의지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집권 의지는 아까도 또 이야기를 하셨고 또 패배의식이라는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워낙 설명해 저희들이 처참하게 패배를 했고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 의회 권력, 사법 권력, 검찰 권력, 언론 권력, 지방 권력 몽땅 민주당 쪽에 넘어간 마당에 우리가 노력하더라도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패배의식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거지요. 그러나 민심은 조석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진정성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마음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새 원내대표가 되셔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거대 여당
이제 여당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김태년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좀 어떤 방식으로 또 과거 원내대표들과 비교를 했을 때 좀 관계를 맺어 나가겠다. 저희들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헌법 원리라든지 그다음에 국익에 반해서 도저히 안 된다. 그다음에 이 지속 가능성이 없는 정책이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야당으로서 따끔하게 견제를 해야 되겠죠. 저는 거대 여당이 이 숫자의 힘으로만 밀어붙이면 의회는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대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상생과 협치의 국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부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국회가 한 발 더 상생과 협치로 선진국회가 되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어가자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 쪽에 예. 이미 말씀을 하고 예.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전 또 원내대표를 보면 특히 20대 국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동물국회라는 비판도 있었어요. 좀 투쟁하는 리더십이 많이 있었는데 또 많은 당선자분들께서 의원님은 조금 합리적이고 그런 부드러운 모습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과거의 원내대표들과 비교해서는 이런 점이 좀 다를 거다. 이런 어떤 리더십을 펴실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의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장외 투쟁이나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최후의 할 수단이지 논리와 사실과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토론하는 곳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숫자의 열세를 그런 어떤 질적 우위로 저희들이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투쟁보다는 좀 대화하고 당연하죠. 예. 질적으로 조금 그렇습니다. 승부를 보는. 예. 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토론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그 대구에서만 내리 5선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대구 출신 의원들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좀 도로 영남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뭐 시작도 하기 전에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데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당의 당대표, 최고위원, 정치위의장, 상임위원장 뭐 국회부의장 수많은 자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원내대표 한 사람이 어느 지역이라 해서 그 특정 지역 당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고 그다음에 수도권 민심 다르고 지역 민심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서로 상충되는 민심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원내대표는 이제 원내 의원들과의 의견 교류 그리고 그런 의견을 좀 모아서 어떤 방향을 이끌고 나가는 이제 리더십이다 보니까 또 영남 쪽 의원들의 의견만을 좀 반영하는 거 아니냐. 다른 지역이나 여러 좀 그런 의견은 좀 무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저는 영남 의원 다르고 딴 지역 의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고 좋은 의견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자꾸 밖에서 언론에서 그런 지역적인 걸 만들어가는 것 같아. 지역 프레임이 없애자 그러면서 언론이 자꾸 그걸 조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언론이 조장하는 예. 것이고 전혀 이제 예. 문제가 없으시다. 또 그리고 그 20대 국회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까도 얘기가 드렸지만 동물국회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보다는 의석수 차이가 좀 적긴 했지만 뭐 여러 가지 뭐 투쟁도 하고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뭐를 잘못했다 통합당이 이런 부분은 좀 원내 교섭과 협상에 있어서 좀 실기를 하고 놓친 것 근데 같다. 뭐 통합당 자꾸 잘못했다는 프레임으로 질문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고 네. 다수 의석을 가지고 소위 4+1이라는 기형적인 체제로 국회법 절차에 맞지 않게 밀어붙였던 민주당을 포함한 4+1에 저는 훨씬 더 책임이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때 만든 법안들이 위헌 제청이 돼 있는 것이고 그때 만든 선거법에 따라서 이런 형편없는 선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뭐 우리가 투쟁으로서 동물국회가 됐다고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은 저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원인 제공한 척은 민주당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위성정당 나오고 한 이 잘못된 선거제도를 고치자고 주장하는 것도 민주당이기 때문에 국회의 현상을 두고는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이지 여당이 하는 대로 그냥 막지 않고 다 두면 그냥 다 통과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시각으로 보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뭐 원내 협상을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기도 했고요. 또 여당에서는 뭐 공수처 관련 법안이나 개혁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민생 법안이나 개혁 법안을 많이 처리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주부터 어떤 좀 원칙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실 건지. 아니 저는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원내대표입니다. 네네. 5월 29일까지 20대 국회는 심재철 원내대표의
영역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1대 국회에서는 어떤 원칙으로 좀 임하실까요? 저희들은 상생과 협치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은 대안, 그다음에 사실관계, 논리 이런 것에 따라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저희들이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이렇게 하겠죠.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